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또 주말까지는 워낙에 미 대선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번 시간에 시사구말리에서 국내 정치 이슈들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공개석상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여당 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기자. 네. 그 가덕 신동항 용역비 예산 증액 관련한 내용이었다는데 어떤 겁니까? 우선 법제처에서 이르면 내일쯤 김해 신공항 계획에 제기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놓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달 중에는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뭐 상관없겠지만 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 다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네네. 문제 때문에. 예. 근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 예산 20억을 증액해달라. 네.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 예산을 좀 더 넣어서 20억을 증액해달라는 게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에서 나온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뭐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어요. 지금 뭐 이게 김해 신공항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이 아무것도 난 게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주장을 했고 결국 당정이 기존 정책 연구개발 사업비에 20억을 증액한 다음에 추후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 그러니까 R&D 사업비를 늘린 다음에 거기서 가덕도 관련된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게 한다. 그 정도로 절충을 했는데 네. 여기에 좀 말이 많았죠. 지금 그러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 간에 특히 가덕도 신공항, 김해 신공항 여기에 대한 갈등으로 지금 표면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속내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2016년에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다시 뒤집는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해득실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 나중에 뭐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감사 문제도 그렇고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우려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게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좀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성 지역 수건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뭐 며칠 전에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했고 좀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 하나의 지역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뭔가 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만들어주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이 이날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뭐 이런 X 점점점 국토부 이차관 들어오라고 해 뭐 이렇게 거친 언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이 지금 당정 간의 갈등 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사실 홍남기 부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사표를 냈다 하다가 다시 또 뭐 반려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반면에 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공개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결국 사실 이게 부메랑이에요. 왜 부메랑이냐면 이 국정농단 사태가 있을 때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각 부처별로 이게 이제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으면서 이게 법에 어긋나는 어떤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거 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은 다 책임을 물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다 징계를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지금 법에 어긋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현재 김해 신공항을 가기로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이걸 하고 있는데도 이쪽에 대한 그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상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거 주고도 안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정부 방침은 결정이 됐고 김해 신공항을 가고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안전성 검사 중이고 그 결론이 나서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할 수 있겠는데 여당이 마음이 급한 거죠. 빨리 선거 때 뭔가 자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할 겁니다. 네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인인데 내가 정치인이면 하겠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된다 그런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예. 현 정부는 또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절대 사인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 한시가 급한데 네네. 왜 이거 안 해주느냐? 국토부 이차관 들어와. 뭐 이런 이제 험한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정부의 어떤 문제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다 이제 처벌해 놔놓고 이제 본인들은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뭔가 이제 빨리 뭔가 해야 되고 가덕도로 가야 되는데 이미 결정된 건 있고 그러자니 이걸 바꾸자니 이게 사실은 이 불법적인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겨우 20억이라는 돈을 이게 이 용도로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꼼수를 부린 거죠. 네. 박정 기자가 이제 국회 담당이시니까 좀 네. 추가 취재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뭐 이후에 계속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김해 신공항 그 조사 결과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김현미 장관이 뭐 이거 안 된다라고 할 줄 몰랐던 거죠. 사실. 네네. 민주당 의원들도 그 점이 좀 어떻게 보면 괘씸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물론 국토부의 공무원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는 우선 예산해놓겠다는 건데 네. 왜 그걸 못하게 막나. 그리고 우리 당 출신의 장관이 네. 그걸 막는다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좀 속상하다. 좀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이제 1년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 4월 재보궐선거도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말 개각 이야기가 이제 언론 쪽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곤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도 좀 여쭙고자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개각을 하나의 이제 국정의 어떤 좀 전환 포인트 뭐 이런 걸로 많이 개각을 했거든요. 예. 결국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이게 새로운 방향 가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이렇게 인사를 잘 안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믿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청문회나 이런 걸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사실은 그런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사람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있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어도 계속 지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장관도 이미 최정호 전 후보자가 이미 교체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집 세 채 때문에 이제 낙마하니 지금까지 이제 되어 왔고 나머지 장관들도 사실은 이제 개각의 타이밍이 이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이게 이제 어떤 인사도 하나의 정치적인 행태인데 이걸 너무 사람에 대한 이제 믿음으로 주자 보니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 전환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주의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인사 이야기가 이미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감 끝나면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 국회 대통령이 와서 인사청문회 좀 이거 제발 좀 이게 좀 순하게 해달라. 지금 예. 이 개인 윤리 문제는 이건 좀 비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미 법이 그래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또 특히 임기 말에 이렇게 장관들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임기 말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기 초에는 인사권도 있고 뭔가 장관이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네. 임기 말에는 뒤치다거리 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나중에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이 임기 말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네. 이제 더군다나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자기 선거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정치인도 입박을 꺼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개각 이야기 나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이미 대통령이 신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제 정책을 지금 바꾸면 이제 1년 남짓 이제 남았는데 네. 1년 동안 뭘 할 수 있겠는가? 또 추미애 장관도 사실 이제 윤석열 총장과 지금 갈등 속에서 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비치냐면 졌다라는 걸로 비춰집니다. 즉 윤 총장한테 밀렸다라고 비춰지기 네네. 때문에 사실 이거는 추 장관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사의 어떤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되지 않겠는가. 지금 뭐 이훈혜 부총리도 이미 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속 교체 이야기가 있었지만 또 코로나 이걸 뭐 대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뭐 언론에서 일각에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솔직히 좀 이 개각이 지금 쉽지 않은 국면이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가 마음대로 지금 될 수가 있는 상황은 좀 지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좀 전에 미리 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이미 내년 넘어가면요. 이제 1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희 의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개혁 계속 진행 중이고요. 네. 특히 공수처가 출범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 뭐 후보 추천이 오늘 있고 네네. 13일에 논의할 예정인데 그 당연지로 들어가 있는 추미애 장관이 중간에 바뀐다. 그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유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정청 문제에서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을 좀 보여왔고 네. 특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문제, 경제정책에 대한 그런 민심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일신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부총리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현종 의원께서는 예상하셨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쟁점이 이제 사실 이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에 사실 결심 공판이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재판장이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성창호 판사였나요? 네. 예. 교체가 되면서 사실은 이게 재판의 큰 방향이 좀 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때 시각도 그 있었어요. 교체가 되면서 일정 정도의 자신의 의견을 놔둔 것 그렇습니다. 같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장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뭐 확신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오신 재판장이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보고 결국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이제 지금 항소심 판결을 내린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김경수 지사가 두 가지의 카드를 결정적으로 이제 내밀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로그인 기록입니다. 당시 네네. 2016년 9월 달에 그 산채에서 봤다는 그 시점에 그 로그인 기록이 이제 그 핵심적으로 로그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에 3명의 아이디를 동시에 가입을 해서 시연해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에도 그게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또 하나는 닭갈비. 네네. 닭갈비를 영수증. 당시에 이제 그 드루킹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에서는 특검에서는 그 김경수가 거기서 밥을 안 먹었다. 네네. 식사를 안 하고 킹크랩 CNN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경수는 밥을 먹었다.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시간이 없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닭갈비집 사장이 당시에 내가 15인분 배달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증거로 했는데 문현 재판장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특별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디지털 흔적은 지울 수 없다. 네. 그 디지털 흔적이 뭐냐면 결국 이 정보 보고라는 거를 이 드루킹이 끊임없이 김경수 지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그게 다 삭제가 됐는데 이 보내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한테도 다 보내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킹크랩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계속 보고하고 똑같이 김경수 지사한테도 넘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황상 볼 때 킹크랩을 시연회를 봤다. 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 쪽에서는 절반의 진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정 기자 얘기해 주시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건 진실이 가려졌다라고 보는 거고요. 절반은 이 댓글 조작 공모했다는 혐의, 이게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다툴 여지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상고심으로 가서 판단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뭐 닭갈비 얘기도 하셨지만은 닭갈비 관련돼서 그 여러 증언도 있었고 했지만 이게 2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는 그 전에 드루킹의 노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로그인 기록이나 그런 문서로 다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닭갈비 관련돼서는 보지 않고도 네. 공모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건데, 근데 왜 이게 판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바뀌면서도
바뀌는 재판장이 자신의 뭐 생각을 남기고 갔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온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네. 특히 닭갈비 문제나 아니면 역작업 그거는 무죄가 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받아들여졌고 김경수 지사의 증언이 좀 뭐 엇갈린 부분이 있었죠. 사실 뭐 그때 식사를 했냐 안 했냐, 뭐 무슨 메뉴를 먹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본 것 같은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좀 어긋나는 부분들, 말이 좀 바뀌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별 문제 없이 그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큰 뭐 대의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김경수 지사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아쉽고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까지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라든가 언론 쪽에서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지금 김경수 지사가 그 차기 대권에 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친문 그룹 내부에서 보면 친문 적자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대권 후보로 내세우느냐, 그 누구냐.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김경수 지사밖에 없다. 네. 사실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김경수 지사가 나가면 난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부 이제 후보들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건 왜냐하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나갈 경우에 어떤 적통을 잇는다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사실 이번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했죠. 뭐 제가 뭐 듣기로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나가게 되면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뭐 주변에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비춰보면 결국 이제 지난번 이해찬 대표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 김경수 지사를 밀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이낙연, 이재명 구도 속에서 김경수 지사가 들어올 경우는 친문의 어떤 이 표심이 상당히 김경수 지사를 쏠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아마 긴장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이제 이게 형이 확정이 뭐 돼버리면 또 무죄가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확정이 되면 일단 2년 실형을 살아야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친문들은 그러면 이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이광재 의원이라든지 또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이라든지 여기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이낙연 대표나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빨리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당기기 위한 물밑 작업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 상황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야권 관련된 뉴스도 좀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보도가 상당히 꽤 나오곤 있습니다. 불이 지금 살짝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신당 창당하겠다고 안철수 대표가 제안을 했고 또 연대 형식의 뭐 야권 재편 방안도 지금 보도가 나오곤 있습니다. 박종 기자, 이거 좀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 입장을 좀 보면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보궐선거도 질 수 있고 대권도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럼 힘을 모으는 주체 그 중심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 예. 이 싸움이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석도 100석이 넘기 때문에 또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게임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틀 안에 있으면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강연 통해서 아니면은 인터뷰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새로운 그 판이 필요하다. 틀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이 새로운 정당 창당까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물론 오늘 회의에서 기자를 만나가지고 뭐 정당 창당이 꼭 그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새로운 틀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판을 흔들어야 안철수 대표도 지금 미미한 세력에서 자신의 좀 힘을 발휘하면서 큰 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드는 역할, 판을 흔들고 새로운 틀을 짜려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보일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지난 총선 전에 이 빅텐트론 뭐 이게 참 그 보수 쪽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텐트 엄청 많아요. 이제 추우니까 침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연장선상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뭐 혼자 하든지 뭐 이렇게 지금 거의 선을 완전히 긋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세석을 가진 안철수 대표가 네. 뭐 지금 텐트 만들어서 같이 하자. 103석이나 되는데 지금 똑같이 같이 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당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우리는 개방형 이제 그 경선한다. 와서 참여할 거면 참여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뭔가 명분이 본인한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선거가 되면 야당은 빅텐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이나 빅텐트 다 이제 뭐 말이 근데 결국 뭐냐면 자기 명분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네. 그냥 가서 일개 당원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에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뭐 몇몇 정당들이 모여서 사실은 뭐 그때 이현주 전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성과가 예. 별로 없었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내가 거기 고개 숙여 갈 수 없다. 그러니 나 좀 명분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의 힘싸움 겨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마 연말 지나가면서 마음 급한 사람이 먼저 요구를 갖다가 처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만약 뭐 그때까지 어떤 국민의힘 내에서 해볼 만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또 뭐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은 서로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저는 조금의 힘 겨루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본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외부에 신선한 인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에 반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뭐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이 어떤 그 야권 연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이 가는 듯한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뭐 새로운 정당 만들자 국민의힘이 비호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제가 볼 때는 당장 이게 뭔가 두 당의 합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김종인 체제를 계속해서 흔들면서 재보선 결과가 안 좋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떠났을 때 네. 거 봐라. 내 말 들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처모의식으로 우리 다시 기득권 버리고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포석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 이 중진 의원들도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제 김종인 체제 이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결국 그 그림은 대선에서 완성이 될 텐데 안철수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비대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추후를 좀 도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보궐 서울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누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예.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혜훈 전 의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나경원 전 의원도 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분들 또 김선동 전 사무총장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이제 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장외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이게 플랫폼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에는 서울시 안 나간다라고 이제 그랬었죠. 예. 했었는데 조금의 노선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다음에 이제 김태섭 전 의원도 사실은 오늘 뭐 국민의힘 초선들 지금 강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일단은 그 국민 경선 비슷하게 네네.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 이제 2011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했을 때 그 어떤 모양새로 해서 뭔가 국민의힘이 중심으로 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아마 그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시장은요? 부산시장은 뭐 이 국민의힘에서는 많죠. 네. 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도 박민식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요. 박정준 전 위원장도 지금 당에 들어가서 국민의힘 안에 있고 예. 이진복 전 의원도 선언할 걸로 보이고 또 이현주 전 의원도 조만간 또 출마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좀 다르죠 서울시장과. 예. 양쪽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이제 여당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 이제 경선 체제로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 뉴스가 좀 뜨겁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내년 내후년
네. 대권까지도 지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고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